본 방송은 4.16 재단 재난약자 안전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히 시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과 함께 일상 속 안전을 이야기하는 오늘도 안녕하세요입니다. 횡단보도를 돌아가는 일이나 차를 멀리 세우는 일들은 때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작은 불편함이 누군가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그 불편함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상의 작은 안부를 전하는 시간, 오늘도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작은 안전을 지켜나가는 오늘도 안녕하세요입니다. 저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 사이다 박은영입니다. 4.16 재단의 지원으로 양성된 재난안전 리더분들과 함께 재난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작은 관심으로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게 만들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안전 이슈에서는 송죽동 재난안전 리더분들이 전해주시는 안전 이슈에 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두 번째 코너 우리 동네 안전 얘기에서는 메탄동 재난안전 리더분들을 모시고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작은 관심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안전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는 재난안전 리더들이 전하는 생활 속 안전 이야기, 안전 이슈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재난안전 리더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죽동에서 재난안전 리더로 봉사하고 있는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죽동의 재난안전 리더 엄현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방송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됐는데 소감이 듣고 싶어요. 어떠신지 또 그리고 재난안전 리더가 어떻게 되셨는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매월 16일이면 세월호 그 참사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제 메탄 촛불에서 노래 봉사를 하고 있어요. 네. 촛불의 노래라는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매달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벌써 10년하고 11년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 안에서 또 얼마 전에 그 이제 곧 이어지는 그 세월호, 그다음 이태원,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참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아,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 더 알고 있다면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대처들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재난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고요. 재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현희 쌤은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저는 제가 송죽동에서 온누리 지역아동센터라고 아이들을 이제 방과 후에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항상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그 학교에서 저희 센터까지 오는 길이 되게 위험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항상 고민이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좀 잘 생활할 수 있을까,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걸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옆에 계신 이 정미 선생님을 만나면서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너무 반갑고 방송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송죽동 재난안전 리더분들이 전해주실 이슈가 또 궁금한데요. 준비한 소식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우리 어린이들 그 학교 앞에 그 대신 이제 송죽초등학교 후문 쪽이에요. 네. 뒤쪽에 있는 곳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밀접되어 있는 곳에 교통 안전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 11월 12일에
수원시장님과 중부 녹색 어머니회 그리고 경찰들 그리고 송죽동 학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했었어요. 네. 네, 이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를 준수하자는 취지로 운전자들에게 제한 속도 30km 준수와 신호 지키기, 그리고 불법 주정차 금지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 의무와 면허제도, 단속 강화도 함께 홍보했습니다. 서명운동도 함께 병행되었고요. 네,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지키는 캠페인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실제적인 어려움이나 위험 요소는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 위험 요소가 정말 그 송죽초등학교 후문 같은 경우는 도로하고 인도하고 차도가 굉장히 가까워요. 아, 네. 그래서 그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등하교 할 때에도 또 아이들이 차에 너무 가까이 도보를 걷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경우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일들이 지금 발생이 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2024년도에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그 옐로우 카펫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속도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차량 이동량이 많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시야를 가려서 사고 위험이 여전히 높습니다. 아, 네. 사실 아이들의 키가 좀 작기 네. 때문에 네네. 차들이 좀 가려 있으면 언제 이렇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좀 위험한 상황인데 그것들이 여전히 여러 곳에서 개선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첫 번째는 일단 그 단속, 지속적인 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곳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인식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운전자들이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뭐 이제 불법 주차를 병행한다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사고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또 그리고 스쿨존 내 카메라나 속도 제한 표시가 있는데 그리고 또 설치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에요. 무엇보다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그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함께 지키는 문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는 괜찮겠지라기보다는 모두가 지키는 문화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메탄동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서 이제 학교 불법 주정차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어느 곳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모두가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저는 이제 어린이들의 목소리인데요. 그 도연우, 도하영, 그 장윤정 가수의 아들과 딸이죠. 그 친구들이 노래를 했더라고요. 우린 강해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세상에 희망둥이이고 그 친구들이 정말 그 민주시민으로서 정말 성장해 가는데 강하게 스스로 그러려면 저희가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아, 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가 많아도 다시 딛고 일어나죠. 열이 나고 아플 때도
일상 속 안전을 이야기하는 오늘도 안녕하세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송죽동 재난안전 리더분들과 안전 이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학교 주변 스쿨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슈도 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지난 5월 26일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요. 송죽동에서 다세대 주택의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5시 57분쯤이었는데요. 송죽동의 한 다세대 주택의 외벽과 내벽이 분리되면서 무너지는 사고였어요.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외벽에 떨어져 나가서 주민들은 많은 큰 충격을 받게 됐죠. 예, 이에 수원시는 즉시 119 신고를 받고 출입을 통제, 외벽 제거 후 내벽의 안전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과 외부 자문위원들이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했고 한국전력과 도시가스 업체도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2차 피해를 막았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거. 네. 근데 그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지만 어느 곳에서나 네. 있을 수 있는 일이겠네요. 네. 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부분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더 큰 원인은 관리의 부재였던 것 같아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전문 관리인이 없고 입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지식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기 검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가 위험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소규모 주택들도 아파트처럼 뭐 정기 점검을 받는다든지 안전진단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건축물 관리법이나 시설물 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안전점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점검 비용은 부담되지만 지역 단위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일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인식도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주민들은 우리 건물이 정말 안전한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험을 예방하는 데에는 관심과 점검. 결국은 우리 건물만이 아니라 옆에 건물이 요즘에 보면 다니다 보면 균열이 되어 있는 데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랬을 때는 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좀 관심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사는 동네가 그렇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디나 저희가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그 건물의 위험이 우리의 위험이 바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죽동의 교통안전 문제, 또 다세대 주택 붕괴 사고 등 생활 속에서 안전을 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이슈들을 잘 다뤄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 집, 또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분이서 이렇게 재난안전 리더 받으시고 오늘 방송까지 마쳤는데 소감 어떠셨는지 듣고 싶은데 어떠셨어요? 네, 소감 먼저 말씀하실래요? 제가 먼저 네, 할까요? 먼저 하세요. 네. 방송을 하다 보면 네네. 저는 솔직히 저희는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아, 목소리만 나가는 줄 알고 막 왔다가 네, 네.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좀 당황은 했는데 결국은 그 당황은 마음 안의 준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재난 역시도 우리의 마음의 준비. 그래서 그 관심과 마음의 준비가 얼마만큼 되었느냐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재난안전 리더가 되면서 생각이 든 건 주변을 다시 보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길도 보고 하늘도 보고 옆에 건물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그게 예전에는 우리 요즘 오지랖 부리지 말아라, 오지랖 네네. 퍼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핸드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네네. 저는 재난안전 리더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 네. 아니면 리더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안에서 사람들에 대한 관심, 환경에 대한 관심, 주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 이렇게 안전 이슈를 준비하면서 저희 마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 아이들이 진짜 저희가 제가 좀 처음이라 너무 떨리거든요. 파이팅! 갑자기 버벅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 주변에 우리 아이들과 그러니까 지역 사회고 또 제가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네. 우리 동네를 좀 지키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곳곳을 좀 지금보다 좀 더 세심히 살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사실 이제 여러 재난 안전 리더분들이 이제 함께 방송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공통적으로 이 방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재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된다. 네. 그리고 이것들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방송이지만 떨지 않고 너무 중요한 이슈. 또 보이는 라디오인지 모르셨는데 너무 예쁘게 청취자분들 보이실 것 같은데 너무 예쁘게 금방 준비하셨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노래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선생님? 지금 10월이잖아요. 네, 네. 10월의 가을날 우리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준 노래가 생각나거든요. 네. 소양의 바람의 노래 함께 듣고 싶습니다. 아, 네, 너무 어울리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오늘은 어떤 이웃의 안전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우리 동네 안전일기. 지금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우리 동네 일상 속 안전을 함께 기록하는 시간, 우리 동네 안전 일기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재난 안전 리더 두 분 모셨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탄동 재난안전지킴이 박경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탄동의 안전지킴이 최윤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화에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시고, 지난 1화에서는 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또 불법 주정차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또 안전 이슈에서 전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동네 안전 일기로 또 돌아오셨거든요. 어떤 이야기 준비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우리 동네 안전일기는 우리가 매일 걷는 길, 그 중에서도 메탄동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는 이 메탄동은 어떤 동네인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메탄동은 수원 영통구 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매월이라고 불렀던 곳인데요. 매봉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이 지역에서 여울을 이루었다 하여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 매여울이 지금의 한자 표기로 매화 매자에 여울 탄자를 써서 매탄이라는 지금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영통구청이 자리하고 중심에는 원천이천이 흐르는 수원의 대표적 주거지,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메탄동입니다. 네, 소개만 들어도 얼마나 메탄동을 사랑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원의 옛 이름이 물고을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수원은 옛날부터 물이 풍부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 뭐 메탄동뿐만 아니라 여러 곳들이 하천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수원에는 4개의 화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원천이천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원천이천이 냄새가 심하고 산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났습니다. 지금은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정비가 돼서 메탄동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책임지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대부분의 하천들이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원천리천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정비가 된 다음이라도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보행이나 우리가 이동 중에 불편한 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라도 우리 주변에는 작은 위험들이 늘 존재하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길을 걷다 보면 인도가 들뜬 곳이나 갈라진 곳이 종종 보입니다. 가로수의 뿌리가 땅을 밀어 올리거나 배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집안이 내려앉은 탓인데요. 이로 인해 인도가 불균형하게 솟아오르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죠. 실제로 주변에서도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져 얼굴을 크게 다친 분도 계셨고 발목 인대가 손상되어 크게 다친 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집 주변에도 보면 이제 보도블럭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나무들이 자라면서 혹은 다른 이유로 보도블럭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정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시에서 또 모두 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아주 작은 그거 하나로 사고가 이어지니까 분명히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그 문제가 된 부분 고치기만 한다고 좋아질 것 같진 않은데요. 어떨까요? 네, 아마 보도블록 이렇게 개보수 하시는 거는 많이 네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길만 고친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로수의 생육 환경 개선과 주기적인 점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원천리천의 잡불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사람들의 키보다 더 크게 자란 잡초들로 산책로가 덮여 시야를 가리고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전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존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지켜주는 균형 잡힌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어쨌든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가로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긴 하지만 그로 인한 문제들은 늘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가로수를 다 베어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또 그건 있어요. 늘 문제를 일으키는 나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꼭 그 주변이 늘 들떠 있긴 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연을 보호하고 그것들 사이의 공존 방법을 이어가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얘기하신 것처럼 그 원천리천 이렇게 하천 주변에 있는 그런 관리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도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런 건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노래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네. 안전한 길을 힘차게 뛰어보자는 의미를 담아서 저는 블랙핑크의 뛰어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선곡이에요. 근데 예, 신나게 들으시면서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I'm not that easy to tame. You should see me under these lights. All my tears turn to ice. That's the sweetest escape. Every time the feeling kicks in, I might stay through the night. Bet you get it now. Rock that did it now. 착각하지만 누가 누군지. Whoa. Think you're running bad? Guess we gonna be. You know I walk it, I'll talk it. 눈 감고 하나, 둘, 셋. So come up with me, I'll take you high. That prima donna spice up your life. You know I got that shit that you like. So come up with me, run up, jump. Watch me running up the place. I'm already starting and my girls are on the way. Watch me upping up the place. Wanna see you bumping, baby, bouncing to the bass. Are you not entertained? I ain't gotta explain. I'm with all of my sisters, got him going insane, yeah. You know we on a mission, all gas, no brakes, yeah. Breaking out of this system, breaking out of this cage, yeah. Bet you get enough, ain't that enough? 순간 있지만 누가 누군지, think you're running out, just be gonna walk it, talk it. 눈 감고 하나, 둘, 셋. So come on with me, I'll take you high. That prima donna spice up your life. You know I got that shit that you like. So come up with me, run up, jump. Watch me running up the place. I'm already starting and my girls are on the way. Watch me open up the place. Wanna see you bumping, baby, bouncing to the bass. Blackpink in your area. 네, 여러분은 지금 재난 안전 리더들과 함께하는 오늘도 안녕하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행 통로에 관한 문제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보행을 걸을 때 많이 요즘 들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공유 킥보드, 또 자전거 주차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들이 또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는 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려 돌발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횡단보도 주변이나 버스 정류장 근처에는 어쩔 때는 막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자전거가 문제가 되기도 하죠. 네, 네. 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원시는 올해 5월 12일부터 영통구청 사거리, 매연초 3거리, 메탄 주공 2단지, 메탄 에듀타원 시티 1단지 등 여러 지역의 가상 주차 구역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 반납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 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왜 꼭 그 뭐 버스 정류장 근처라든지 환승하게 되는 지하철역 입구들이 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의 통행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이것들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법이나 제도만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가상 주차 구역의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 제도는 시민의 참여와 의식의 변화가 함께 되어야지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정 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지역 자체가 워낙 많은 킥보드와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감을 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균형감을 맞추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도시의 질서와 안전은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으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내 편의를 보다도 타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 전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 실제로 혹시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를 이용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두 분, 리더분들은 어떠세요? 죄송한데 제가 자전거를 못 타요. 아, 그러세요? 저는 공유 자전거를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아, 네네네. 언제 이용해 보셨어요?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많은데 나도 네네네. 한번 타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네네. 어느 정도 편리한가 이런 거를 좀 네. 보고 싶어서 일부러 저는 타봤는데요. 네. 역시 가까운 곳에서 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다는 이점이 되게 크기는 한 건데 네네. 그거를 이점이라고 너무 이용을 해서 정말 나의 편리성 나만의 생각을 해서 아무데나 주차하는 건 정말 아니한 시민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저는 실제로 그러니까 2년 전에 한번 사용했었고, 근데 이제 공유 자전거 앱도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옛날에 타조라는 게 있었고, 네. 요즘은 뭐 카카오가 많죠.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그 타조는 방식이 어땠냐면 아무데나 세워도 걔가 됐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요즘 이용해 봤더니 나름 안 되는 구역이 조금 더 많아지긴 네.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보행하는 길에 세우는 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라서 네. 그런 점은 아직도 좀 시행하면서 좀 더 고쳐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해외는 사실 뭐 아예 거치대 잠금 장치가 있는 거치대에만 네. 세우게 되어 있다든지 좀 다양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필요하고 좋긴 한데 그거를 잘 이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행 안전에 관해서는 이제 이렇게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제 걷는 길, 특히 야간에 걸을 때 조명 문제도 굉장히 안전과 직결되거든요.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메탄동은 메탄동의 골목길은 주거 지역과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이 적거나 조명이 어두운 곳이 참 많은데요. 밤길을 걷는 여성이나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조명을 너무 밝게 밝히게 하면 주거지에 빛 공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빛의 안전과 그리고 생활의 안락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지혜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는 그래서 바닥 조명이라든지 태양광, 발광 블록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 조명 시스템 등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작은 불빛 하나가 주민의 마음을 지켜주는 안전의 등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실은 이제 어두운 곳도 되게 많지만 그렇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무조건 다 모든 길을 밝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는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 얘기해 주신 바닥 조명은 특히 신호등에서 되게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사람들이 무심코 핸드폰을 보면서 계속 지나갈 때 바닥 조명이 이게 켜지면 이제 그거를 보고 이용하기도 하는데 조금 더 좀 세심하게 필요한 곳에 점검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작은 변화는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의 불빛이 될 건데 혹시 이제 이렇게 어떤 안전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요번 기회에 이 기사를 이 음.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다 보니까는 수원시민 영조물 배상 공제 제도라고 그걸 알게 되었는데요. 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이런 게 있었나 싶었거든요. 네네. 보상이 된다 이런 말은 저도 가끔 그래요? 듣기는 했었는데 네네네네. 이걸 실질적으로 어떤 건가 제가 조금 조사를 해왔는데요. 네. 이 제도는 수원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시민이 다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를 통해서 배상 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파손된 보도블록에 걸려 부상을 입거나 관리 부실로 인한 시설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보상 한도액으로는 대인 사고인 경우에는 사고당 최대 3억, 1인 최대 한도 1.5억 정도의 대물 금액이 주어지고요. 대물 사고인 경우에는 한 사고당 최대 1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관리 소홀을 증명해야 하며 즉 현장 사진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네.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근데 이제 관리 소홀 문제를 시민이 증명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서 그냥 이제 방송을 하면서 든 생각은 저희가 이제 안전 리더분들이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라는 기록이 어딘가 남겨 있다면 그 안전하지 않았던 그 시설이든 혹시 보도블록이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이 됐을 때 관리 소홀을 좀 증명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공공기관에 나서서 어디가 문제가 됩니다를 직접 밝혀주시진 않을 것 같고 시민분들이 좀 서로 체크해서 안전을 좀 책임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스스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중요한 시점에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또 되게 굉장히 그래요? 책임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맨날 이제 수첩을 들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시선이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네, 조금 요번에 공유자전거 이런 거 보면서 같이 걸어 다니다가 저거 사진 찍어야 되지 않아? 막 이러면서 걸어 다니기도 했거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일상은 걷는 길 위에서 시작되고 걷는 길 위에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보도블록 한 칸, 불빛 하나, 그 모든 것이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안전은 우리 곁에 작은 불편함을 함께 개선하려는 마음에서 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가 네.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끼인 사고가 있었어요. 실제로요? 네네. 네. 그래서 옆구리 갈비뼈가 나가서 와. 그걸 가지고 저는 그냥 제 책임이니까 제가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걸 이제 직원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 엘리베이터에 껴서 갈비뼈가 나갔어 이랬더니 그것 또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 제도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누군가가 이거는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는 길이고 네네. 우리가 먼저 스스로 잘 살펴보고 그것을 바꿔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재난 안전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걷는 이 길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길이 되길 바라고요. 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안전한 길, 미끄럽지 않은 길 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안전 리더로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전해주셨는데, 지난 방송에 이어 이제 두 번째 방송 해보셨는데, 어떠는지 저 소감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채윤이 리더님 어떠셨어요? 확실히 조금 마음은 편해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한 번에 또 경력이 생겼다고. 네. 네. 좀 그렇지만 지금 방송 중에 마음은 좀 편해졌는데 네. 지난 일주일, 2주일 요 기간은 더 우리 마을을 위해서 뭔가 챙겨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은 좀 막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어떤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그 보도블럭에 왜 스마트폰 보게 이렇게
건너가지 안전 네네네. 그런 걸 만든 얘기가 잠깐 나오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그런 기사들, 그런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 거 있구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더 한 번 더 유심히 듣게 되고 또 우리 동네에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은 없을까 이런 걸 또 살펴보는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경미님은 어떠셨어요? 두 번째 어, 방송. 저는 사실은 방송은 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늘 긴장한 상태로 그러니까 늘 새롭다는 네, 느낌으로 네. 그 마음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처음보다는 마음이 조금 편해진 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재난안전 리더를 공부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네.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장 컸고요. 알아가는 네네네. 재미가 또 솔솔하고 거기에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그 이제 최윤희 씨가 말씀하셨던 그 바닥 조명에 대한 네네네. 이야기를 저도 사실은 기사를 봤었거든요. 네네. 저는 조금 다른 기사를 봤어요.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스마트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으니 한번 한국에 가서 스마트 교육이나 한번 받으러 가자라고 우리나라에 왔다가 그 신호등과 함께 바닥 조명이 네네. 켜지는 걸 보고는 너무 깜짝 놀라셨대요. 외국 분들이. 네. 네네네. 외국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쵸.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도 이게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획기적인 거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그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저도 불편한 점은 뭐가 없었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재난이나 안전에 관한 방송 주제가 가볍지는 않고 일상적으로 느끼기에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거나 아무 일 없는데 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방송을 1, 2회 해보니까 좀 필요하겠다.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미도 있고 안전한 사회는 뭐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 곡 하나 추천해 주시면 방송 끝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길이 되길 바라며 이무진의 신호등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너무 딱 맞는 아주 찰떡같은 네, 선곡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지나던 길 위에 무심히 놓인 킥보드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살피고 함께 바꿔가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길은 곧 안심의 길이 될 겁니다. 안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 오늘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따뜻한 빛과 안전이 함께하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안녕하세요.